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 여수시장 경선과 관련해 선거 개입 논란 등을 두고 후보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기명 후보와 전창곤 후보는 공천심사위원인 김혜재 의원이 강화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고, 권오봉 시장 비서실장의 권리당원 대리접수 의혹을 지적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화수 후보는 김혜재 의원의 발언은 의례적인 격려 차원이었다고 맞받았고, 권오봉 후보는 비서실장이 당원 가입 신청서를 단순히 전남 도당에 전달할 것이라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와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이 막바지인 가운데 재심 절차 등을 감안하면 5월 3일쯤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남지사 후보로는 김영록 현 지사가 단수 공천됐고, 22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는 명현관 현 해남군수가 단수 공천된 가운데 나머지 21곳은 4인 경선 4곳, 3인, 2인 경선 각각 8곳, 불공정 논란이 빚어진 장흥군은 아직 미정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선 배제에 반발한 일부 예비 후보들의 재심 결과는 중앙당 비대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어류 폐사가 발생한 고흥 해창만에 녹아든 세척제 성분 ABS의 농도가 기준치의 1000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양광 패널 인근 지점의 농도값이 다른 지점보다 더 높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한 고흥 해창만 일대. 최근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가 해창만과 어류의 혈액에 녹아든 세척제 성분 ABS의 농도치를 추정해봤는데 그 값이 기준치를 96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ABS의 유해성 기준 농도는 1리터당 0.5mg 이하. 하지만 연구소가 지난 3월 10일쯤에 농도치를 계산한 결과 그 값이 기준치의 962배인 1리터당 481mg으로 산출됐습니다. 해창만 물고기의 혈액 속 ABS 농도값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기준치의 4,288배를 초과한 리터당 2,144mg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센터는 해창만 어류의 몸체와 아가미에 상흔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류의 호흡곤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제예요. 주방세제. 그쪽에서는 안 썼다 그랬는데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양광 패널과 가까운 지점의 ABS 농도 추정치가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기준 해창만 선착장 지점의 농도값은 리터당 73mg. 반면 태양광 패널 지점의 값은 그 2배 이상인 리터당 191mg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세척이 어류 폐사의 원인이라는 주민 측의 주장이 힘을 얻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고흥군의 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했으나 한마디도 인정해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해창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폐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업자 측에 수상태양광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고흥군은 해당 결과에 대한 뚜렷한 입장 없이 자체 용역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강원대 조사 결과 해창만에서 ABS뿐만 아니라 유류 성분인 프탈레이트와 알케인 등 각종 화합물질도 발견됐다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여수 오동도 음악 분수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부터 신규 음악 프로그램 10곡을 추가하고 음악 분수 재가동 준비를 마쳤으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하루 15차례씩 오동도 음악 분수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동도 음악 분수는 폭 45m, 높이 30m의 규모로 지난 2005년 운영을 시작해 최신 가요와 드라마 OST 등 총 30곡의 음악 프로그램에 맞춰 12종의 분수가 2012가지의 모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옛 진월면 사무소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광양 옛 진월면 사무소를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도비 등 4억 4천만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광양시 옛 진월면 사무소는 지난 1950년대 건립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지붕의 목조 트러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고 독특한 인면 구성의 석재 출입구 등 보존 가치가 큰 근현대 건축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4구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에 공모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이 과징금을 약 4억 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돼 광주시민사회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민 9명이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학동 붕괴 참사의 책임으로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우선 부실 시공 혐의로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체 계획서를 어기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시공을 해 인명피해를 일으켜서입니다. 이어 지난 4월 13일에는 하도급 업체 관리 의무 위반을 사유로 추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현산이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공모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산 측의 법적 대응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서울시가 과징금 약 4억 600만 원을 부과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현산 측이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 시공은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지만 하도급 업체 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야 합니다. 즉 당초에는 현산 측의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이후 요청이 들어와 변경했다는 겁니다. 국토부 쪽에서 그 시행령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기소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른 조치였다지만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난 사고라 형사적 책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처분이 강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혀 타격감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제 일단 공사 하나 수주하게 되면 순수익만 한 몇천 원씩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 거잖아요. 국토부는 올해 1월 있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등록 말소 등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먼저 발생한 학동 붕괴 사고 관련 행정처분에 잇따라 힘이 빠지자 이 상황을 지켜보는 화정동 희생자 유가족들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론적인 수준일 거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처벌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과 화정동에서 두 번의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도실철도 역사에는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탄 장애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에스컬레이터에 진입할 경우 추락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뇌병변 장애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출퇴근을 하는 김무광 씨. 3년 전 문화전당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잠시 작동을 멈춘 사이 급한 마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순간 전동 스쿠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곁에 있던 시민의 도움으로 다행히 발목 부상에 그쳤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차가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에스컬레이터 분이 없었어요. 그때 굉장히 위험했죠. 에스컬레이터 추락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양천현교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91개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중 차단봉이 단 6대만 설치돼 있는데요. 이마저도 광주 송정역에만 모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에스컬레이터 차단봉 설치가 보류돼 왔습니다. 중앙 안전봉은 제가 볼 때는 이 장애인들이 가지 않도록 막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저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차단봉 설치는 쇼핑카트 진입에 한해서만 규정돼 있어
아직까지 권고사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광주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차단봉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이제 7월까지 금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7월까지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 관심사를 되다 보니까 가급적 빨리 좀 5월이나 6월 정도까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교통약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네, 앞서 진행이 원활치 못했던 순천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관련 리포트 다시 준비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손은모 후보는 청렴도 1등급 달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2봉화터널 개설과 제2강변도로 건설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장만채 후보는 교육도시 명성 회복과 의료 관광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관광단지와 스포츠 전진 기지를 건설해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허석 후보는 순천을 정원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터미널과 서면산단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3대 도시에 걸맞게 순천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학은 후보는 숙박시설 확충과 대형 병원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복지수당은 지역화표로 발행하고 공약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손은모 후보의 중학교 신설 약속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나왔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학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종래에 있는 학교들을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장만채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공약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추상적이고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한 길잡이가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허석 후보의 서면산단 이전 공약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전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 이전 비용 고려해 보셨는지. 산단이 외곽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전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오학은 후보에 대해서는 관광 분야 공약에 대한 질의와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숙박시설이 없어서 순천에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마치 얘기를 하시는데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순천에 대규모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후보들은 공약에 대한 검증과 함께 범죄 이력을 두고도 설전을 벌이며 공천권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